김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토요일날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다 행복하신 분 맞아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선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참 전설의 고향 이런 거 글씨만 봐도 무서워하는 사람이거든요. 등치는 큰데 귀신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귀신을 본 사람이 답답해요? 안 본 사람이 답답해요? 네, 그죠? 귀신을 봤는데 본 사람은 엄청 답답한데 안 본 사람은 전혀 태평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귀신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귀신을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제 강의를 듣고 나시면 엄청 더 답답하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네. 저랑 70분간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이번 휴가 때 이런 데 좀 다 다녀오셨죠? 그렇게 바다에 모래가 막 끼는 데 말고 바다가 보이는데 이런 데 다 다녀오셨죠? 이런 데 안 가셨어요? 여기는 혹시 8월 1, 2, 3에 강릉이나 부산으로 가신 분 안 계시죠? 다 이런 데 다녀오셨죠? 안면도 다녀오신 분 계시죠? 사실은 저란 사람은 뉴스키 비즈니스를 한 지 7년 됐어요.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참 몸매가 굉장히 부러운데 경제적인 돈과 그 돈을 쓸 수 있는 시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으면 이런 휴가지에서 휴가를 즐길 수 없겠죠. 네. 사람에게는 김밥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부자들이란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예, 엄청 스테이크가 질려서 라면 먹는 거 하고 돈이 없어서 라면 먹는 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저는 7년 전 뉴스키 비즈니스를 만나기 전에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열심히 살고만 있지만 이렇게 살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그렇게 답답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었고요. 7년이 지난 지금 전 뉴스키라는 도구를 만나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사람이 됐어요. 부러우세요? 네. 그림을 하나 좀 볼게요. 여기는 카드 서명지예요. 사인을 했어요. 남자가 얘기했죠? 사주기 싫다. 뭐가 사주기 싫었을까요? 그림이 그려지죠. 뭐 여자한테 뭐 백을 사줬던지 뭐를 막 잔소리가 지어서 뭔가 샀겠죠. 그럼 우리 여기 여자분들이 꽤 많으신데 우리 여자분들 이런 거 얻어 입고 싶어요? 싫죠? 내 돈 주고 내가 사고 싶죠? 엄청 치사스럽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우리 집에 있는 남편들은 까만 봉지와 샤넬백을 구분할 줄 몰라요. 맞죠? 그 샤넬백을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사는지 모르잖아요. 5년 전에도 안 사준 샤넬백은 앞으로 사줄 것 같아요? 절대 사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에게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력을 본인이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데이터가 있어요. 남편 월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니까 이혼할 확률이 전혀 없고 보이세요? 0%. 그럼 여기 여자분들한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남편이 1,000만 원씩 내 통장에 들어와요. 급여 일치해요. 근데 남편이 술 먹고 늦게 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완전 괜찮아요. 그럼 완전 괜찮죠? 근데 남편이랑 주말 부부해야 돼.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완전 괜찮아요. 우리 남자분들 이제 시대가 변해서 자기만 있으면 돼 이런 여자는 없어요. 결혼 안 하신 여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백만탄 왕자를 꿈꾸세요? 백만탄 왕자는 백만탄 떨어져 죽었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남자를 찾아보시면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내 주변에 키 170 이하의 교회 오빠들 있죠. 전혀 남자로 보이지 않는 오빠들. 그런 오빠랑 결혼하면 평생 호화로운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평생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도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림을 하나 몇 개 더 볼게요. 얘는 뭐고 얘는 뭐예요? 얘는 뭘로 보이세요? 말. 얘는 개구리예요. 같은 그림을 이렇게 돌려놨죠. 돌렸는데 엄청 달라지죠. 하나 더 볼까요? 난 앞모습이 먼저 보였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옆모습이 먼저 보였다. 옆모습이 먼저 보이시는 분이 굉장히 이성적인 분들이에요. 난 앞모습을 먼저 봤어요. 그런 분은 감성적인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약간 이성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많은 데이터와 이성적인 걸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으로 보시면 돼요. 입으로 보시지 마시고. 남자가 파란 하늘을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살았죠. 여러분 선택한 대로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는 걸 믿을까요? 믿는 걸 볼까요? 네, 믿는 걸 봐요. 그래서 결국은 앞 시간에 엄청난 대단한 에이지랑미에 대해서 막 보여줬는데 저게 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진짜 기회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누구의 마음속에 있냐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어요. 제가 이 돈 받고 강의할까요? 저 이거 물 한 병 저거 하나 받고 강의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무언가 얻어다 가시길 바래요. 어차피 70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새 모녀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한 이유는 50대 엄마와 30대 딸 둘, 셋이서 사는데 엄마가 팔이 다쳐서 원래 받던 120만 원을 못 받고 살게 되니까 꿈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어졌잖아요. 30대 딸이 다 사지육신이 멀쩡하지만 이들에게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살이란 걸 하는데 죄송합니다. 밀린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해서 봉투에 넣어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들의 가계부를 보니까 2006년도도 변함없이 수입이 늘어나지 않은 12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 아끼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은 열심히 산 사람에게 무언가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더 보고 싶어요. 여러분 강남역, 저희 사무실은 대치동이기 때문에 강남역이 되게 가까워요. 강남역에 점심시간을 낀 시간에 사람이 가장 많이 지나다닐 때 이렇게 뭐를 해요? 피켓 알바를 해요. 피켓을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해야 되겠죠. 그럼 점심시간에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걸 들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당 9,000원. 4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4분 30일, 3만 6,000원의 일당을 받아요. 그럼 이건 어떤 분들이 할까요? 입간판은 그 제재를 받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건 제재가 없대요. 그래서 많은 그 사장들이 이걸 이렇게 입간판을 들게 해요. 이거 어떤 분이 하시는 줄 아세요? 이런 비정규직이 올 3월에 491만 1000명이에요. 그런데 그 비정규직 중에 작년보다 11만 9천 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반절이 11만 3천 명이 55세 이상 여성분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지 않고요. 아직 졸업시키지 못한 대학생이 군대 간 사이에 아들 등록금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큰아들 며느리는 어디 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저희 한쪽에 굉장히 대비되는 조금 지난 일이지만 이건희 회장님이 그 형인 이명희 회장님하고 재산 소송 싸움 하신 거 아시죠? 지금 돈으로도 충분한데 재산 소송 싸움을 해서 물론 이건희 회장님이 이기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소송 비용이 200억 원이 들었어요. 우린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넘치거나 정말 보통으로 사는 게 저에게 굉장히 꿈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뭐를 했던 사람이냐면 간호사였어요. 수술실에 근무했어요. 근데 저희 그 신랑은 저보고 맨날 후루꾸 간호사라고 해요. 그냥 아프다 그러면 참을 하고 거든요. 그런데 저는 수술실에서 근무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밤새 수술실에 있으면 집단으로 교통사고가 나고 맹장수술이 3명씩 있어요. 그럼 저는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 동기는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응급실에 환자도 없고 수술도 안 해요. 근데 그래도 제 동기와 저는 월급이 똑같죠. 저는 그런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집에서 쉴 때 돈이 한창 궁할 때 저희 친정 엄마가 삼성생명 소장님이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 시험만 봐주면 90만 원을 준대요. 시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2000년도였어요. 시험 봐야 되죠. 시험을 봤어요. 시험 보고 그만 나오려고 하니까 그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개 끌려서 삼성생명에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가장 저 그때 20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영업소에 계시는 FC, 지금은 FC, 옛날에 보면 설계사 아주머니들이랑 저랑 수준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먹고 살 거 없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수준이 너무 안 맞아서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첫 달에 비과세가 바뀌면서 제가 월급을 730만 원을 받게 돼요. 일시납을 해서 1억 5천만 원 일시납하니까 730만 원 줬어요. 딱 한 번으로. 730만 원 받으니까 다녀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다녀야 되잖아요.
다니기로 마음을 딱 먹고 출근을 하니까 어제까지 굉장히 저하고 코드가 맞지 않았던 우리 아주머니들이 갑자기 코드가 맞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하시는 일이 적성이 안 맞으세요? 뉴스킨 안 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초대돼서 오셨죠? 내가 하는 일은 엄청 적성이 맞는다. 그러신 분은 굉장히 행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적성이 별로 안 맞죠. 맨날 때려치고 싶고 맨날 아침에 그냥 출근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와. 적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완전 맞아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이 아이템이라는 거에 일단 순간 멈칫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설화수 이런 거 방판하는 아주머니들을 보고 이런 일은 저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때 본 뉴스킨 비즈니스는 화장품 파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지금 물어보세요. 뉴스킨이 적성에 맞는지. 완전 딱 맞죠. 저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위해 태어난 여자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에 무언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적성이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첫 직장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의도하지 않게 삼성생명에서 일을 7년간 하게 돼요. 마지막 해에 저희 친정아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서 제가 인생에 어떤 변화를 겪고 영업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자영업을 해보자. 그래서 삼성생명하고 카페트리라는 커피숍을 1년을 같이 투잡을 하게 돼요. 13개월 되는 때 제가 뉴스킨을 만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제 꿈은 나이팅게일도 아니었고요. 남의 보장자산을 해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주는 게 제 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쟤는 돈에 쫓아다녔더라는 거예요. 수술실도요, 수당 많이 주니까 수술실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업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돈이 있었냐? 열심히 저희 아이 9개월까지 제가 집에 있었고요. 10개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뉴스킨 비즈니스 만나기 전까지 한 번도 쉬어보지 않은 제가 무언가 저축이 돼가고 제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굉장히 행복했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마이너스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이건 아닌데. 그런데 무언가 선택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다? 특별한 대안이 없었어요. 두 번째, 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조금만 아끼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생각한 게 있었어요. 내가 그냥 가난하고 내가 돈이 없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에게 가난한 마인드가 물려지는 게 어느 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럼 가난한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가난한 마인드가 물려지는 거예요. 그냥 안 보고 안 입고 참고 아이가 원하고 싶은데 너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좀 무서워서 뉴스킨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짧지만 직장인의 삶과 영업과 자영업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커피숍을 했잖아요. 저는 그냥 일반 커피숍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공사의 지하에 테이블 한 17개를 두고 커피숍을 시작을 하는데 커피 내리는 걸 5일을 배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격증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제가 하겠다고 하면 커피 기계 사다 놓고 하는 거예요. 하기 전까지 카페 모카 뭐 이런 아메리카노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자영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 친절하게. 그런데 이상하게 월말 되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왜 없나 보니까 저는 원가 절감 자체를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자영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친절하게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점심 때 손님이 500명이 왔다 가도요. 월말에 돈이 없어요. 이유를 보니까 생과일 올 생과일만 넣어서 2,500원을 파는 거예요.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전 뉴스킨 하면서 알았잖아요. 생과일은 다 각각의 그 식용색소 시럽이 있더라는 거예요. 키위 시럽, 딸기 시럽 다 팔아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프랜차이즈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김선아가 카페트리라는 이름으로 자영업을 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돈이 남지 않는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 우리 카페베네, 여러분이 잘 가는 스타벅스, 우리 다 이런 거 하고 싶죠. 커피숍. 우리 여자분들 커피숍 남편이 차려주면 엄청 좋겠죠. 저는 커피숍 하기 전에 그게 꿈이었어요. 왜냐면 더울 때 들어가면 시원하지, 따뜻하지, 음악 나오지, 동동에서 돈만 꺼내가면 될 줄 알았거든요. 해보니까 제가 종업원이자 제가 걸레질하고 제가 행주 빨고 설거지하고 토마토 껍질 까고 박스 나르고 제가 사장이자 제가 종업원인데 돈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카페베네나 스타벅스를 청담동에 하면 돈 엄청 벌겠죠. 그리고 이걸 왜 못해요 저희는? 딱 하나, 그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적당히 돈을 대출받아서 적당한 대출을 받아서 이런 걸 하죠. 이런 동네 처갓집 양념치킨이요. 요새 이런 건 좀 없어요. 그런데 울랄라도 여러분 뭐예요? 훌랄라? 치킨? 다 체인이에요. 체인 아닌 건 이렇게 우습게 골목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선화통닭을 했다고 쳐요, 제가 선화통닭집을 차렸어요. 그럼 일주일은 손님이 좀 있겠죠? 오픈빨. 일주일 지나면 손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다가 제가 예를 들면 어디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 선화통닭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없어도 그 가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예를 들면 닭들이 주문을 받는 거죠. 제가 없을 때. 그래서 주문 받은 놈이 털을 뽑고 기름에 들어가요. 그래서 배달이 되어줘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제가 없어도 선화통닭은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은 누구만 갖고 있어요? 대기업만 갖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죠. 닭들이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너무 빨리 들어갔어요. 닭들이 이렇게 통닭이 돼버리면 약간 오류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들어가도 돼요. 이런 시스템은 누구만 갖고 있냐면 부자들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고 부자들은 소수죠. 전 세계 각국 80명의 재산을 합하니까 전 세계 50억 인구 중에 35억의 재산보다 많았어요. 결국은 부자들은 자기가 만든 모든 기술 시스템, 아이템, 자기가 가진 정보, 기술 이런 걸 팔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근데 저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만든 그런 모든 시스템을 사는 거죠. 아침에 무언가 바르고 오셨을 거고 식사하고 오셨을 거고 이것도 티켓비 내고 오셨고 집에 갈 때 장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돈을 쓰다가 가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애기 뱃속에서부터 돈을 쓰는 소비자부터 죽으면 영정사진까지 찍어야 돼요. 그런데 돈 버는 사람이 10년 전에도 우리 아빠 혼자 돈 벌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빠 혼자 돈을 벌고 있다면 그 가정에는 빨간불이 두고 있죠. 그런데 10년 전에는 미안하지만 아빠 혼자 핸드폰 있었잖아요. 이따만한 거.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도 LTE 핸드폰을 쓰죠. 그건 뭐예요? 결국은 너무 좋은 것들은 많아지고 있고 스테이크도 먹어야 되고 스키도 타야 되는데 계속 누군가 혼자만 돈을 벌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시댁에 돈이 많으신가요? 시댁에 돈이 많아서 커튼을 빼면서 언제 물려줄지 모르는 재산을 기다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대안을 찾아 나서는 게 좀 빠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계신 남편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 해도 그 대기업에서 영원히 자르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지 않는 한 여러분 대안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뭘 드리고 싶냐면 그럼 그 아까 앞 시간에 보셨던 그 A씨랑 B가 여러분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에 대해서 좀 같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인은 출근 시간은 어기면 욕먹고 퇴근 시간은 지키면 욕먹죠. 계속 욕을 먹어요. 여기 피카츄의 금요일날 얼굴 봐주세요. 완전 신났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얼굴 보이세요? 완전 썩었잖아요. 그죠? 썩었어요. 그런데 평범한 일상에 거르지 않고 들어오는 달콤한 그 월급이 사실은 안정된 날 안정하게 월급이 들어오지만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웬만한 건 기계가 다 하죠. 은행의 ATM 기계가 50명의 은행원에 일을 해요. 점심 먹고 오겠다고도 안 하고요. 휴가 간다는 말도 안 하고요. 힘들다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지 않아요. 지금은 모든 게 기계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없어질 직종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이제는 범인도 없을 거예요. 2030년 미래 보고서를 보니까 범인도 없대요. 하루에 몇십만 번 CCTV가 찍힌대요. 범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판사도 없겠죠. 어떤 직업이든 안전한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자동차도 딜러한테 안 사시는 분도 많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누구나 부를 꿈꾸지만 부자가 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에게 분명 A씨랑 B는 대안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이분은 65세 중국에 있는 할머니예요. 보이세요? 중국 할머니가 10억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했어요. 얼굴 궁금하세요? 완전 예뻐졌죠? 어때요? 10억 성형 할머니 치시면 나와요. 지금 치시지 말고 10억 성형 할머니인데 10억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얼굴로 돈을 얼마를 벌었냐면 중국의 부자 할아버지들을 다 만나서 2,500억 원을 벌었어요. 완전 수익률 끝내주지 않아요? 이뻐지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10억이 없잖아요. 통장에 1억도 없잖아요. 그죠? 있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없잖아요. 결국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죠? 남자들이 이쁜 여자만 찾고 여자들도 늙어 죽는 날 아침까지 스킨로션을 발라요. 예뻐지는 시장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늙지 않는 건 더 절대 변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10억 들여 성형수술 못하고 이런 거 해요. 불법 필러. 산부인과에서도 맞춰주고 내과에서도 맞춰주는 이런 필러. 부작용이 이렇게 나요. 불법 필러 맞아서 이런 분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뻐지기도 하죠. 저 수술실 출신이잖아요. 여러분이 10억이 있다 쳐요. 그래서 수술하러 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많이 안 죽습니다. 한 명밖에 안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면 하시겠어요? 예뻐지고 싶은 시장은 엄청 늘어나고 성형 기술도 엄청 발달해서 강남의 언니들이 셋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 그죠?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열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돈이 되죠. 성형수술만 가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반도체에서 이재용이 여기 나와 있죠? 화두는 뭐라고 써있어요? IT, 의학, 바이오용. 이제는 뭐 질병, 노화, 젊어지는 거 안티에이징으로 돈을 쓴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회출 사업이 뜬다. 항노화 사업이 세계 시장으로 급성장한다. 이번에 또 애플하고 구글에서 손을 잡았어요. 문제는 항노화와 질병을 같이 융합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삼성이고 어디고 이제 항노화에 대해서 막 이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는 언제부터 항노화를 연구했을까요? 사실은 젊음의 셈이라고 해서 저희는 설립 때부터 항노화를 꿈꿨어요. 그리고 2009년부터 모든 아이템들이 항노화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뉴스킨은 안티에이징 기업으로 어디서든지 다 통하고 있어요. 아직도 화장품 회사라고 부르시면 곤란해요. 그렇다면 삼성은 설탕 회사라고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처음엔 영양크림 하나로 시작된 회사에서 이제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많은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는 미국의 국영연구소, 밥 먹고 뭐만 연구한 데냐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것만 연구한 곳과 처음에 손을 잡고 계약을 했다가 2011년도에 1조 9천억 원을 주고 인수합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의 박사님들이 다 뉴스킨 소속 연구원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를 쳐보시면 되고요. 생로병사의 비밀에도 엄청나게 소개된 국영연구소예요. 근데 뉴스킨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연구에서 나온 제품이 아까 쉬는 시간에 발라보고 만져보고 구경하셨던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뉴스킨 로고인데 그 전에 2009년을 가운데로 두고 그 전에는 그냥 좋은 것만 있고 그냥 딴 데보다 촉촉하고 건강에 나쁜 거 하나도 안 넣은 퍼스널 케어 회사에서 2009년부터 이 H락이라는 나이를 잠근다는 거예요. 나이를 잠그는 제품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는 촉촉하고 더 촉촉한 게 아니고요. 바르면 바를수록 다운에이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져요. 동창회 나갔는데 나는 쟤보다 엄청 10년 젊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쓸 수만 있다면. 그런 아이템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예요. 2009년부터 나온 제품이에요. 먹어도 젊어지는 거, 발라서 젊어지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H락에 대한 사업적 기회는 2009년부터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신 거냐면 이제 2015년에 여러분 지금 계신 거예요.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 저희 5천만 명이 대한민국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이 모두 라디오를 들을 때까지가 얼마가 걸린지 아세요? 헌팅하셔도 돼요. 38년 걸렸어요. 전 국민이 라디오를 듣기까지. 그럼 전 국민이 텔레비전을 볼 때까지 13년 걸렸어요. 그리고 너도 나도 인터넷을 하기 시작했죠. 인터넷을 할 때까지가 4년 걸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아이폰이 딱 나왔을 때는 3년밖에 안 걸렸어요. 더 무서운 건 제일 크게 써놨죠? 아이패드가 상용화될 때까지는 80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38년에서 80일까지. 엄청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지나가다가 아니면 놓친 기사도 그냥 네이버에 치기만 하면 바로 나오는 세상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이지라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엄청 빠를 거예요. 아마도.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가 이 많은 기능을 버튼 하나에 넣겠다고 얘기했을 때 누가 믿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한국에 스타벅스가 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명 중에 7명이 얘기했어요. 야, 밥보다 비싼 스타벅스를 누가 먹냐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먹고 있죠. 김밥 천국에서 1,500원짜리 김밥을 포장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라이프 사이클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폰 하나로 이 복잡한 것들을 다 넣어서 이미 주머니에 넣고 있을 때 노키아, 소니 이런 모토로라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미 스티브 잡스 주머니에는 아이폰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LG 낭비가 나왔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미 체험해보신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실 거예요. 얘는 바로 이게 나오네요. 원래 이 앞화면은 뭐였냐면 폴더형 핸드폰에서, 아이폰에서 이제는 이렇게 손으로. 이제 워치 나왔죠, 워치. 워치도 이제 엄청 빠르게 급속도로 나갈 거예요. 아직은 다 사고 싶은데 우리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점점 가격이 떨어지면 사는 거죠. 그럼 핸드폰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전화 오면 받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겠죠. 사람들이 걸어가다 이렇게 하고 막 말해, 혼자서 막.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계세요. 여러분 집에 김치 냉장고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있으세요? 한 분 있으신데? 한 분은 냉장고가 엄청 큰가 봐요. 그죠? 김치 냉장고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만도라는. 네, 김치로 유명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김치 냉장고 사러 갈 때 뭐라고, 하이마트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김치 사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김치 냉장고가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졌는데 참 아이디어가 좋았던 게 점점 핵가족화되고 있고 점점 김치를 안 하고 있고 김치독을 묻을 땅이 없어지고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식자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한 집에 웬만한 모짜렐라 치즈는 다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그럼 식자재에 넣고 신선함이 필요했겠죠. 지금은 이런 뚜껑형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스탠드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 LG, 만도 중에 김치냉장고 시장 점유율이 누가 1위일까요? 자신있게 누가 1위예요? 만도. 너무 교육을 잘 받았어요. 사실은 가전제품 하면 삼성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왜 삼성이 이길 수 없냐면 만도가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64%, 24%, 1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또 볼까요? 비스포크라는 건 맞춤이라는 뜻이에요. 영국에 양복 거리가 있어요. 세빌로라는. 여기는 그 고객에 맞는 디자인, 스티칭, 박음질, 단추, 다트 전부 다 해서 가동을 엄청 여러 번 해서 엄청 오래 걸려요. 3개월 동안 영국에 체류해야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영국의 귀족들, 무슨 기업가 이런 사람들만 입었어요. 물론 가격은 엄청 비싸요. 3,500만 원까지 있어요. 양복 한 벌에. 그런데 돈이 있으면 여러분 나한테 완전 맞는 옷 입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건 못 입고 우리는 마이 아디다스에서 운동화를, 아까 지연주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하얀 운동화에 내가 운동화 끈을 어떻게 할 건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키가 작으면 깔창을 얼마나 깔을 건지, 아니면 여자친구랑 이니셜을 커플로 어떻게 새길 건지까지 다 오다되는 대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 살고 계신 거예요. 여기 맥도날드 시그니처 버거 드셔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맥도날드 버거는 뭐냐면 나한테 맞춤이에요. 이걸 내가 고르는 거예요. 지금 아직 완전 상용화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4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분당, 뭐 이런 홍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고르는 거예요. 내가 빵도 고르고 패티도 고르고요. 빵도 고르고요. 치즈도 고르고요. 야채도 고르고 소스도 다 내가 골라요. 24가지 재료를 6개의 스텝으로 내가 고르면 내가 원한 게 수제 버거에 이쑤시개 있죠? 딱 꽂아서 나오는 거예요. 엄청 맛있겠죠?
근데 가격이 지금 원래 먹던 햄버거보다 조금 더 비싸요. 오늘 여러분 뭐 드시고 싶으세요? 네, 이거 먹고 싶어요. 지금은 소비자들이 엄청 똑똑해지고 엄청 삶의 질이 올랐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걸 맞춰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음표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첫사랑이 다 있으세요? 첫사랑 없으신 분 혹시 계세요? 물론 첫사랑과 결혼하신 분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첫사랑 다 있으실 거예요. 결혼 못하신 분도 아직 첫사랑이 있으시죠? 첫사랑이 기억 안 난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네, 누가 첫사랑이었지? 남편이나 부인한테 말할 수는 없는 첫사랑이 있잖아요. 우리는 첫사랑의 얼굴도 기억하고 그때 이름도 기억하잖아요. 왜 기억이 날까요? 내가 5번째 사귀었던 사람은 잘 기억 안 날 수 있거든요. 그죠? 첫 번째 사귄 첫사랑 기억을 해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어떤 게 처음 인식이 되게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어요. 그러면 뒤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저희가 기억하는 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콜라는 어디 콜라일까요? 네, 코카콜라.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쓴 유명한 비누는 뭘까요? 아이보리 비누. 아이보리 비누가 130년 됐어요. 엄청 오래됐죠? 여러분 아이보리 비누 한 번도 안 씻어보신 분? 여러분은 기억 안 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그걸로 씻겼어요. 그게 아이보리 비누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맥주는 버드와이저. 버드와이저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 그런데 진짜 버드와이저가 최고 맛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가든을 좋아해요. 그리고 진짜 펩시콜라 먹는 사람 없을까요? 있죠. 비누 아이보리가 최고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나와서 그 명맥이 계속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컬러 복사, 제록스. 아시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지만 왜 복사해 줄까 할 때 우주 카피 하죠? 그런데 우주 제록스 할 정도로 이미 복사기는 제록스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또 볼까요? 바세린 아시죠? 바세린? 여러분 바세린을 사러 마트에 갔어요. 바세린이 없어요. 뭘 사오시겠어요? 나 바세린 사러 갔는데 바세린 떨어졌어. 다른 데 가야 돼요. 바세린 대신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없죠. 바세린은 뭐 이렇게 그런데 바르는 게 아니라 바세린이란 이름이에요. 가지고 있는. 그거 기억해 주셔요. 또 뭐가 있어요? 페브리즈 사러 갔어요. 페브리즈가 없네? 그럼 뭘 사오시겠어요? 유한 막스를 사오시겠어요? 페브리즈 사러 갔으면 페브리즈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얘네들이 독특하게 갖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스카치 테이프 여러분 사러 가시죠. 스카치 테이프 3M에서 나온 스카치 테이프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 과장님 스카치 테이프 사러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대체될 수 없는 거. 얘가 없으면 딴 가게 가야 되는 게 대체 불가능해요. 그게 바로 이런 제록스, 페브리즈 더 많죠. 없으면 비슷한 거라도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애지간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박진영 아시죠? 전 개인적으로 박진영 굉장히 팬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김재동도 팬이거든요. 얼굴을 안 보나 봐요. 근데 박진영이 뭘로 유명해요? 저작권 수입 1위. 연예가 중계. 그죠? 연예가 중계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박진영한테. 아니 어떻게 너는 어떤 노래를 어떻게 만들길래 이렇게 저작권이 좋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박진영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2가지 노래만 만듭니다. 2가지 노래가 뭘까요? 최초거나 전혀 없는 노래. 그 2가지를 만듭니다. 그가 가장 대표적인 거가 이거예요. 우리 2000년도에 유행한 성인식. 성인식 노래 거의 아시죠? 노래 잘 몰라도 어떤 춤을 추고 대충 가사 느낌이 어떻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박진영이 지금까지도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2가지 노래만 만드는데 아무도 안 한 걸 한다니까. 맨날 최초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가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곡이 없겠죠. 양현석을 한번 볼게요. 양현석은 완전 부자죠. 개인 재산 2190억. 서태지와 아이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그런데 또 연예가 중계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싸이 같은 가수를 왜 선택했냐고. 신인도 아니고 군대도 2번 갔다 오고. 그죠?
왜 쌓이냐고. 근데 안현석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특유한 말투 있잖아요.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싸이 같은 가수는 없거든요. 없는 사람만 많아요. 빅뱅도 엄청 찬사를 하는 거예요, 안현석이. 결국은 뭐냐면 지금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최초로 처음 개발하고 어디에도 없는 걸 만들었을 때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최초의 브랜드가 이후의 브랜드를 그냥 다 갈아엎는 거예요. 두 번째, 비어있는 시장일수록 최초의 브랜드가 될 확률이 커요, 높아요? 커요, 높아요? 커요, 작아요? 네, 크고 높아요. 그죠? 결국은 무언가 비어있는 시장, 너도 나도 팔지 않는 유니크한 제품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 되게 잘하고 엄청 영업력 있지 않아도 팔려나가죠. 아이폰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줄 서는 거 보셨죠? 뭐 애플에서 막 무슨 홍보를 해요. 뭐를 막 나눠줘요. 그러지 않아요. 소비자들이 안달이 나서 내 돈을 싸들고 줄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케팅을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돈을 벌고 싶으시죠. 그래서 탄생한 게 예지장미예요. 최초라는 거 아까 지연주 팀장님 얘기하셨어요. 최초고요. 압도적이고 전혀 새로운 지구상에 없던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완전 뜨거워지셔야 돼요. 저는 진짜 예지장미 기계를 본 순간 야, 이거 돈 갖고 얘기하는 사람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보신 분 계시죠? 그냥 200만 원을 줄 테니까 나한테 맞춤 화장품 가져와 보시라니까요. 없다는 거예요. 사는 곳도 인종도 다 다른데 다 똑같은 화장품을 쓰고 있어요. 20세도 180도, 50세도 180도. 그죠? 이렇게 엣지 있게 쓰고 싶으세요? 이렇게 뚜껑 열고 퍼서 쓰고 싶으세요? 근데 사람이 되게 간사해요. 저는 지금 저렇게 퍼서 쓰고 있는데 너무 저렇게 퍼서 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벌써. 예지가 보니까 엄청 간사하죠. 10월부터 쓸 수 있으니까 막 쓸 때마다 이렇게 불결하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객들이 여러분 저 같은 생각이 들면 어떨까요? 그게 여러분의 시장성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만날 기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그냥 여기까지 그냥 있는 화장대가 없어지고요. 그냥 욕실 요만큼 공간만 있으면 세워두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화장대는 아름다워지고 나도 아름다워지죠. 이 각각 다른 혁신적인 포뮬러 코드가 이렇게 부여되죠. YW35 우리 엄마가 내 걸 쓸 수 없는 것처럼 연년생 자매가 내가 쓰면 기계를 잠궈놔야 되죠. 못 쓰게. 코드가 틀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저희 기존에 있는 에이지락이라는 굉장히 좋은 세럼이에요. 한 병에 205,000원이. 이것도 엄청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이 세럼 곱하기 3개의 세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왜 3개의 세럼을 했냐 아까 얘기 들으셨죠? 거기에 추가로 노화를 일으키는 범인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름, 하나는 모공 탄력, 세 번째는 기미잡티. 그럼 이 3개를 다 잡는다면 게임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세럼, 강력한 세럼 3가지를 아침 저녁으로 제공하고 아침엔 데이, 저녁엔 나이트 로션이 오는데 내가 사는 기후, 인종, 나이를 다 고려해서 향과 텍스처까지 다 고려해서 한 달에 따박따박 여러분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다시 피드백해서 회사에서 보내면 그 피드백된 제품이 다시 오는 거예요. 가격으로도 살 수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엄청 따끈따끈한 자료. 8월 20일. 여러분 남자가 좋은데 그거 무슨 광고죠? 그 천호식품 회장님이 그런 광고예요. 기사가 아니에요. 돈 주고 광고하는 거. 이건 뭐예요? 기사예요, 기사. 기자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쓰면 잘려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맞춤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없으면 못 쓰지만 돈이 있다면 여러분 퍼서 쓰고 싶으세요? 이렇게 엣지 있게 손을 넣어서 쓰고 싶으세요? 이거 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건 영국의 제뉴라는 한 스킨케어 회사예요. 회사 직원인데 성격처럼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DNA에 맞게 고객에게 맞춘 농축액과 화장품 제공하고 있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DNA 검사와 설문조사를 해서 그 알고리즘에 적용해서 18개의 세럼 중에서 2가지를 골라줘요. 그냥 딱 18개 중에서 2가지를.
우리는 아까 몇 개라고 우리 설명드렸어요? 2,000가지. 네. 그런데 그 비용이 개인화되는 맞춤형 화장품 DNA 테스트 비용과 2주간만 쓸 수 있는 세럼이 104만 원. 2주만 써? 한 달에? 한 달 쓰면 208만 원. 그런데 더 대박인 게 있어요. 뒤에 보시면. 그러나 예약을 받으려면 한 달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 고객이 막 쓰고 싶어 미치겠다. 한 달 기다리는 거지. 더 놀라운 결과는요. 12주간에 테스트를 했더니 30%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고 여기서 저는 주장했다. 주장을 한 거예요. 주장을 해서 그러나 이 비교 연구 결과는 아직 논문으로 정식 발표된 것도 아니다. 아니래잖아요. 보실까요? 2주 사용하고요. 저희 한 달 쓰고 세럼 2개를 골라줘요. 18개 중에. 저희 세럼 3개를 주는데 2,000가지 중에서 주죠. 주름 개선 30% 주장하고 있으나 논문은 없어요. 저희는 지금 제가 이 오타가 나는데 4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연구기간 18개월, 저희는 시간시간 11년 6개월. 얼마? 208만원, 194,000원. 그것도 싼데 적립해서 38,800원씩 계속 적립해서 미스트나 크렌저를 쓸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돈도 된대. 여기는 유통권이 회사인데 여기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런 36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뉴스킨에서 독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마케팅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유통권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돈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좀 갖고 어떤 투자 설명이 가는 건 우리가 인식이 다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돈도 없이 그냥 이렇게 들으러 오래.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이거예요. 앞에 설명드린 그 제휴라는데도 나쁘진 않겠죠. 더 페이스샵보다 좋지 않겠어요? 하지만 대량 생산과 대중화가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뉴스킨에서 진짜 좋은 걸 만들었는데 그냥 김선아 회원 2명만 이달에는 받습니다. 대중화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템이라도 이 2가지가 안 되면 안 되는 저희 2가지가 다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만나시는 거예요. 완전 가슴 떨리는 일이죠. 여러분 캡슐 커피 다 드시죠? 요새는 캡슐 커피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캡슐을 어느 정도 먹으면 기계를 그냥 공짜로 줘요. 왜 그럴까요? 회사가 미쳐서 줄까요? 아니요. 작년 1년 동안 이 큐링 커피 캡슐이 얼마가 팔렸냐면 980만 개가 팔렸어요. 걔를 이렇게 줄을 세우면 지구 10바퀴 반을 돌아요. 그래서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이거 엄청 쓰레기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골라 먹고 있죠.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매번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삼성생명 다녔었잖아요. 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갑자기 슬라이드 확 바뀌어가지고 연금을 이렇게 하면 저 연금 다 이렇게 계약할 수 있어요. 엄청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40세 기준으로 연금을 내는데 그냥 한 달에 126만 원 정도를 120분, 10년 동안 한 달도 빼지 않고 내고 나서 15년을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렸다가 65세부터 딱 35년간 받는데 얼마 받냐? 100만 원 받아요. 지금 120만 원씩 저축하셔야 그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내고 계세요? 126만 원? 여러분 100만 원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죠. 그냥 좀 괜찮은 게 저는 500만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630만 원 되네요. 낼 수도 없고요. 제가 보험회사 출신이지만 만기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깨는 게 보험이에요. 연금이. 그 다음에 깨는 게 보장성이. 학원도 여러분 제일 먼저 끊는 게 뭔지 아세요? 태권도 피아노예요. 네. 일단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내 65세는 걱정은 되지만 인간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화여자대학교에 자기 살고 싶은 집을 그리게 했어요. 100명한테.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100명 중에 부모님 방을 그린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 옷방, 심지어는 개 방까지 그러는데 자기 부모님을 모실 방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은 누가 모셔요? 로버트 태권브이가 모실 수도 없고.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결국은 뭐냐? 자식에게 버림받은 첫 세대,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예요. 노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후보다 아이 등록금이 급하고요. 아이 장가보내는 게 급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안 들었네. 그런데 저랑 여러분 10년 동안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내지 않고요. 안 내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셨을 때 3개월 후에 내지도 않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비법을 가지고 왔어요. 궁금하세요? 네. 초대돼서 오신 분 이렇게 막 끌려오신 분들 몇 명 계시죠? 막 끌려서 짜증나는데 기계 보니까 조금 괜찮아.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고 팔짱 끼고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집중하고 들어주세요. 명량 보셨어요, 여러분? 명량? 네. 명량 영화 너무 재밌어요. 베테랑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네. 베테랑 엄청 재밌잖아요. 엄청 재밌으면 갔다 와서 딱 다물고 있어야 재밌다고 막 얘기해요. 막 얘기하죠. 그거 영화사에서 돈 주지도 않는데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라고 해서 꽃도 받는지 확인을 해요. 엄청 우수 고객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갔을 때 내가 영화를 보고 5명한테 엄청 재밌어. 얘 베테랑 엄청 재밌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무슨 용가리 똥배라고 입 다물고 있겠어요? 재밌으면 얘기하겠죠. 엄청 재밌어 얘기하겠죠. 이렇게 거치면 몇 명이 영화를 보는지 아세요? 3,125명이 영화를 봐요. 그래서 영화 시사회 할 때 아주 미친 매니아만 데려다가 시사회를 하면 그게 그냥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쉽게 별점을 확인하고 저희는 영화를 보게 돼 있죠.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이 앞 시간에 에지라피를 보셨고 발라도 봤고 사진도 찍어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라면 여러분 주변에 한 5명 정도한테 소개할 수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아는 사람이 지금까지 3명밖에 없어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5명은 있겠지. 아주 친한 친구 한 명이랑 우리 엄마랑 아니면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나 어떻든 얻어 걸릴 거 아니에요. 5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5명들도 5명은 있겠죠. 어려우세요? 나 5명 아는데 그 친구들도 5명씩 알고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를 통한 이 이쁜 언니를 통해서 한 15명이 알게 되거나 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나는 진짜 아쉬운 소리 못한다. 나는 남한테 파는 거 얘기하는 게 제일 싫다. 하지만 여러분은 무언가 팔고 계세요. 그 직업에 대해서 팔고 계실 거고 예를 들면 의사는 의술을 팔 거고 뭐든지 팔 거 아니에요. 장기를 팔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보를 팔라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라면 이 15명 어려울 것 같으세요?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막 쉬워요 이런 표정이 아니라 글쎄 막 이런 표정이니까 제가 진도가 안 나가요. 괜찮죠? 네. 그랬을 때 플랜 A를 보여드릴게요. 15개가 유통됐으면 지금 사업자인 경우에 12월 3일날 저희가 나와요 제품이. 그러면 1월달에 150만 원을 받아요 커미션으로. 그리고 나서 이거는 우리가 휴대폰처럼 약정을 걸을 거예요. 매달 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달 약정을 했을 때 기계나 그 다음에 카트리지를 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누구나 약정을 하겠죠. 그랬을 때 고정적으로 계속 약정이 되니까 휴대폰처럼 계속 돈이 지불될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로 인해서. 그랬을 때 고정 수입이 1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앞에 전에 화면에서 내가 126만 원을 10년간 120회 냈을 때 15년 가만히 기다려서 100만 원 받는 거 같고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잘은 못하겠지만 조금씩 전하기 시작하고 이런 세미나가 10월도 있고 11월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야, 난 설명 못하니까 한번 와서 들어볼래? 기계 한번 구경해볼래? 그렇게 하셨을 때 받는 커미션 150만 원에 고정적으로 100만 원의 커미션이 죽을 때까지 들어와요. 완전 괜찮죠? 100만 원 너무 작아요. 그럼 밑에 볼까요? 한 300만 원 정도는 나로부터 몇 개가 유통이 되면 돼요? 60개. 내가 60명 아니고 내가 5명, 그 사람들의 5명 아름아름 하다가 완전 아파트 분여회장하는 오지랖 여사가 있어요. 혼자 20개씩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익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너무 작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15개를 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얘네들도 다 15개씩 했어요. 그랬을 때는 좀 커지겠죠. 그냥 딱 1,000만 원 받으세요. 그리고 고정수입 얼마? 250.
여러분 250만 원 연금 받으면 얼마 내야 돼요? 300만 원 내야 돼요. 여러분 은행에 1억을 맡기면 얼마 나와요? 맡겨봤어야지. 그죠? 30. 이자 다 떼고요. 얼마 나오냐? 16만 원. 2억 하면 고작 30만 원. 그러면 결국은 1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6억 이상 넣어야 1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너무 약해. 여기 사업하시는 분이 오셨어. 딱 2배를 했을 때 30개 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30개씩 했을 때 수익이 엄청 커지죠. 근데 2천만 원 1월 24일날 커미션 받으시고 430만 원 고정 수익. 그러신 분 계세요? 무슨 돈이 무슨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던데요,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삶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던데요. 친정엄마한테 갈 때 5만 원, 10만 원을 넣었다가 5만 원 넣었다가 10만 원 넣었다가 5만 원 넣었다가 저 버스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은 다 막 호주, 우리 반 애들은 다 호주로 가는데 나는 파주 영어마을로 애를 이렇게 보내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들아 뭐 먹고 싶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짜장면 먹고 탕수육 하나 시키고 싶으시는 거. 그만큼 돈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열쇠예요? 열쇠? 열쇠가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잘 안 보이겠죠. 여러분 기회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회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엄청난 좋은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좋은 기회를 못 만난 게 아니고요. 좋은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데 기회는요. 나 기회야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아요. 기회는. 제가 기회입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를 잡으시면 기회가 되실 겁니다. 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기회는요. 엄청 허름한 작업복 복장으로 막 이따만큼 일감을 가지고 찾아와요. 나 안 해 이런 거.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고 좋은 길 완전히 막 대로로 가시는 것보다 사실은 가보지 않는 길에 기회가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레코드판에서 CD로 넘어갈 때 공중전화 시장에서 휴대폰 시장으로 넘어갈 때 국내 통신사가 민영화가 될 때 80%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H랑 B도 여러분 초대하신 사장님들한테 뭐라고 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셨잖아요. 80%가 아니라고 했던 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사막을 가보지도 않고 믿으시는 건 믿고 싶으니까 믿으시는 거잖아요. 뉴스만 보고 믿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이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샌디 틸러슨이라는 1984년도에 뉴스킨이 설립이 됐어요. 창립자세요. 회장님, 저희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과 그 로니의 누나, 네드라, 그 다음에 샌디 틸러슨은 로니 회장님하고 친구였어요. 이렇게 세 명이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만들자고 시작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뉴스킨이에요. 이 샌디 틸러슨과 이 옆에 계신 분은 아들, 며느리, 손주.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물론 뭐 다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 이 아드님이 26살이에요. 24살에 이미 블루다이몬드가 됐고 이번에 티탤런트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이건희 회장님이면 그냥 자식한테 그냥 부를 이렇게 주고 싶지 일 시키고 싶으세요? 또 이마트 어디 가 있어라 이러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창립자, 그 다음에 지금 리더 사장님의 2세들이 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볼게요. 여기는 저희 이제 장석주 사장님, 저희 신랑하고 저희 신랑 여동생, 여동생 남편. 저희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자예요. 처음에 우리 장현주 선생님 피부 좋게 해주려고 제가 만났다가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펜텍 큐리텔 연구원이었거든요. 근데 뉴스킨 사업하고 있죠. 지금 신의 한 수를 뒀죠. 그죠? 펜텍이 다 눈물로 지금 다 됐는데. 김기정 사장님이 회사를 나올 때 다 이 엄동선 안에 무슨 화장품을 팔러 가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 만나면 뭐라 그래요? 신의 한 수를 두셨다는 거죠. 여기는 저희 남동생이에요. 스텝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동생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화장품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이 일상적이지 못해요. 굉장히 이렇게 욕 같은데 음악을 하는
한 친구예요. 영혼이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제가 뉴스킨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다 별걸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한글로 얘기하는 우리말로 얘기하라고 백만장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저놈을 사업을 절대 시키면 안 해. 그런데 누나가 계속 좋아지니까 사업을 할까 안 할까? 하죠.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뜬금없이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제가 엄청 행복하다고 그랬대요. 근데 아마도 그때 엄청 돈 없을 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엄청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신랑 여동생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화장품 순서도 모르던 음악만 하던 뉴스킨 시작할 때 저한테 조건을 걸었어요. 나 일요일날 일 안 할 거고 토요일 일요일 일 안 할 거고 겨울엔 내내 스키 탈 거고 돈이 300만 원만 들어오면 나 외국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없어야 돼. 토요일날 여기 스텝 보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킨 비즈니스는 제가 7년간 느낀 걸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물론 처음 오신 분들은 야, 다 니네 회사 좋다고 하지. 근데 틀려요. 왠지 아세요? 저는 제 하나밖에 없는 딸과 이 사업을 하는 게 꿈이거든요. 저희 스폰서 사장님, 저에게 사업을 알려주신 사장님도 아르니까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저희 딸을 뭐하러 남들이 보기에 피라미드 다락을 시킬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제 꿈이 저희 딸과 함께 사업을 하는 거예요. 10월 5일에 회원가입이 돼요. 근데 지금 점점 사업을 하나씩 물어보고 엄마 그거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을 저한테 한두 개씩 하고 있어요. 엄청 잘하겠죠. 근데 제 딸은 공부를 엄청 못해요. 20살인데 대학도 못 갔어요. 그런데 저는 공부 못하는 제 딸이 창피하지 않아요. 왜냐면 뉴스킨 엄청 잘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제가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청량리 588에 포주라고 쳐요. 그럼 제가 바쁠 때 저희 딸 카운터 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잘 나가는 마약상이에요. 오늘 같은 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오늘 인천에 그래도 안 걸리게 잘 갖고 와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가장 먼저 자식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저랑 수입에 전혀 상관없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기도 하고 계시기도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비전은 자식과 함께해도 손색이 없는 조수미가 자기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아주 유명한 공연을 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슬픈 소식을 듣고도 노래를 해야만 하는 직업도 있어요. 근데 뉴스킨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저는 블루다이아몬드거든요. 블루다이아몬드 3년 차예요. 근데 지금 있는 모든 블루다이아몬드를 다 합해서 n분의 1을 했을 때 평균 소득이 나오죠. 연봉 5억 8천이에요. 연봉 5억 8천이면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최소 4, 5천 벌죠. 근데 저는 아직 블루다이아몬드 연봉을 깎아먹는 블루다이아몬드지만 이제 곧 따라가겠죠. 블루다이아몬드라는 건 엄청난 대단한 스펙이 있고 엄청 영업을 잘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 12명 찾으시면 돼요. 120명 아니고 12명. 그런데 그동안은 12명 찾는데 굉장히 잘한 분들이 옛날에 10년 걸렸고요. 저 때는 7년 정도 걸렸는데 저희가 5년 만에 됐어요. 근데 지금은 1년 만에 3개월 만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7년 전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나서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아주 부족한 제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뭐 개인적인 성장, 제 사업, 새로운 사람들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오늘 9월 5일이죠. 9월 5일날 제가 오늘 죽었다 쳐요. 제가 딱 죽었어요. 제가 죽어도 제가 만든 거에 대한 커미션은 9월 24일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있든 없든. 의사 와이프니까 갑자기 의사가 죽었어요. 의사 대신에 수술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대신할 수 있는 일은 극장에서 표 파는 건 할 수 있죠, 와이프가. 하지만 전문가였다는 건 그걸 되물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은 뭐예요? 되물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53개국에 나가 있어요. 오늘 또 뉴스킨에서 들어온 소식이 이제 54개국에 칠레가 오픈했어요. 저희 회사 딱 3개월 전에 알려줘요. 이 국제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셔서
미국에 회원이 생겼어요. 그 회원이 막 매출을 일으켜도 여러분 커미션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있는 회원이 한국에 또 회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일어나도 그게 내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확장성이 커지고 이런 대단한 아이템이 매번 던져지는 거예요. 뉴스킨은 항노화를 옛날부터 연구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수적인 회사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앞으로 100년 동안 1년에 2개씩 런칭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제품.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가 확장만 시키고 나면 내가 휴가지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내가 잠을 자든지 상관없이 레버리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 2의 김선아, 제 183번째 김선아, 제 500번째 김선아가 전 세계, 한국에 어디에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뉴스킨 코리아 매출이 지금 5,600억 정도예요. 자, 제가 질문한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5,600억이 연매출인데 이번 12월 3일 날 한정적으로 12만 대가 풀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행동 못하면 못 사실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이 다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랬을 때 총 매출 그날 3시간이 될지 10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 일어나는 매출이 3,576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연매출 5,600억 하는 회사가 몇 시간 만에 3,500억이 일어난다는 거 하나의 회사가 들어오는 거죠. 그 정도로 큰 기회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깜짝 놀라셨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세는 게 빠르죠. 과연 그럴까요? 자, 그럼 가정을 해봅시다. 일초에 하나씩 센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연애도 안 하고 하루 24시간 오로지 숫자만 센다. 하루는 24시간, 분으로는 1140분, 초로는 86,400초가 나옵니다. 86,400초로 1억을 나눠보면 1억을 세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로 따지면 약 1157일, 월로 따지면 약 39개월, 연으로 따지면 약 3년 2개월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숫자만 셉니까? 1000단이 넘어가면 과연 1초에 하나씩 셀 수나 있을까요? 2초씩 잡으면 7년이 넘고 3초씩 잡으면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그렇습니다. 1억을 버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1억 있으십니까? 10년을 개미처럼 일만 해도 20년을 알뜰살뜰 저축해도 30년을 안 쓰고 안 입고 아둥바둥 거려도 여러분 지금 1억 벌어 놓으셨습니까? 도대체 왜 세는 것보다 버는 게 빠른 그 가짜는 이렇게 여러분에게는 없는 겁니까? 왜 그 많은 돈들은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원하는 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당신의 선택이 잘못됐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을 잃어도 집을 잃어도 그러나 문화시설 하나 없어도 딱 내 팔자인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런 팔자를 원하셨던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인주를 바꾸고 인주가 바뀌어야 당신의 삶이 바뀌고 당신 삶이 바뀌어야 당신 아이들의 삶이 바뀝니다. 아픈 아이의 병원비가 없어 활동도 부르지 않게 아이의 교육을 위해 이삿짐을 싸지 않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감 주면 되세요? 저는 사업 초기 때 한 2년 차에 봤던 영상이거든요. 이걸 보고 둔기로 머리를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게 현실적으로 직감했거든요. 여러분은 매일 수만 번의 선택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냥 전화를 안 받을까? 비 오니까 가지 말까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택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매일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늘 지금까지 여러분이 대충 선택하시는 일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다 늘 그 자리에 맞게 심사숙고하게 결정한 선택에 여러분 지금 현재 계신 거예요. 오늘이 9월 5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오늘이 9월 5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5년 전에 2010년 9월 5일에 뭐 하셨어요? 저는 아마도 지금 제가 44이니까 39에 뉴스킨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는 49, 앞으로 5년 후에 저는 제 50이 아름다운 50을 맞을 거예요. 누구나 너무나 부러워하는 아침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한 50을 만날 거예요. 저는 5년 전, 7년 전에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나서 5년 전에 뉴스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저만 이렇게 아름다운 50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제 젊은 100여 명이 넘는 제 파트너들이 모두 미래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 아름다운 40, 아름다운 30을 맞기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현재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분명 지금의 결과는 5년 전 여러분의 그 어떤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5년 후인 지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 바꾸시지 않으시면 5년 후에도 지금만큼 아니 지금보다 더 어렵게 사실지도 몰라요. 이건 악담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누스킨 비즈니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현금 서비스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이 짧은 70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신 이 자리에 저희가 기가 막힌 아이템을 보여드렸고 또 모시고 오신 분에게 나 이걸 조금 알아보고 싶어 한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알아보시다가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죠. 그런데 알아보셨는데 정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죠. 저와 저희 신랑은 7년째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뜨거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저에게 뜨거운 순간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뉴스킨은 그냥 화장품 회사가 아니고요. 기적을 만드는 회사예요. 지금 저와 함께하는 모든 파트너들이 눈물나게 벌써 감동하는 회사거든요. 세상에 돌아올 수 없는 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던져버린 돈, 뱉어버린 말, 가버린 시간, 잃어버린 기회, 이 4가지 다시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제가 본 에이지랑미의 비전을 보신다면 이 70분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라고 인사를 드릴 거예요. 인사드리기 전에 제가 7년 전에 방황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저에게 멘토 같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이 사업을 알려주시고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평범한 제가 이룰 수 없는 걸 가능하게 해주신 저희 스폰서님을 잠깐 모실 건데요. 저희 스폰서님은 이제 천만장자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천만장자 감이 오세요? 전 한국말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천만장자. 천만장자를 단순하게 계산하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000년을 모아야 천만장자예요. 감이 오세요? 1000만 원을 모으신다면 100년을 모아야 돼요. 그런데 이미 수많은 성공자, 저같이 뉴스킨 마크를 봐도 눈물나게 기뻐하는 저같은 성공자를 많이 배출하신 사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기대되세요? 네. 큰 박수로 모시고 저는